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는 척추관 협착증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척추 단면 모델인데요. 중앙에 동글동글하게 표현된 부분이 척추관이고 동글동글하게 표현된 신경 다발이 보기에도 아주 여유롭고 역관관으로 빠져나가는 신경 줄기도 아주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은 어떻습니까? 여유로웠던 척추관이 좁아져 있죠. 앞에서는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오고 뒤에서는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고 뒤쪽에 있는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좁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실제로 척추 수술까지 가게 되는 흔한 원인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당겨서 자주 멈춰서 쉬어야 하고 잠깐 앉거나 허리를 숙이면 금세 편해지는 패턴입니다. 이를 간헐성 파행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패턴이 생기는 이유는 자세에 따라 통로 크기가 실제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허리를 굽히면 통로가 열리고 반대로 펴면 통로가 좁아집니다. 사진을 비교해 보면 공간 차이가 보이시죠? 실제로 정상인은 허리를 펴도 통로가 약 9% 정도만 좁아지지만 협착증이 있으면 같은 동작에서 최대 67%까지 좁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을 때보다 서있을 때 디스크와 관절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통로가 더 좁아지기 때문에 자세 하나로 통증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이 병의 특징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이랑 허리 디스크랑은 증상이 다른가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둘 다 어떤 이유로 허리에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압박하고 손상된 부위에서 염증 물질이 나와서 허리 통증과 다리로 뻗치는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원인과 특히 자세에 대한 반응이 정반대에 가깝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도 물컹한 디스크가 신경 쪽으로 밀려 나오면서 압박을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갑자기 삐끗한 뒤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앉거나 허리를 숙이면 디스크의 압력이 더 실려서 오히려 악화되고 서 있거나 허리를 뒤로 펴면 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증도 한쪽 다리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고 기침이나 재채기처럼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심해지는 경우가 흔하며 증상이 심하면 젊은 나이에도 다리 저림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척추관 협착증은 중장년 이후 서서히 진행되며 양쪽 다리에 증상이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자주 접하는 허리를 펴는 신전 운동이 좋다라고 하는 정보는 디스크 환자들에게는 맞지만 협착증 환자가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실에서는 두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서 어느 쪽 비중이 더 큰지에 따라 운동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협착증과 디스크 파열이 같이 있는 환자분을 사례로 준비했는데요. 이 환자는 70세 남자 환자로 기존부터 협착증으로 진단받았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던 분입니다. MRI상에서 3, 4, 5, 6분절에 이미 협착증이 있으셨던 분이시고 4, 5분절에서 디스크 파열이 새로 동반된 분이십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협착증의 병변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번에 새로 발생한 디스크 파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원 당시에 통증으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하지의 근력이 약화되고 걷는 거리가 10분 이하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급격한 허리 통증과 근력 약화를 치료하기 위해 신경차단술을 시행했는데요. 신경차단술은 좁아진 통로 주변에서 눌리고 염증이 생긴 신경 부위에 약물을 정확히 주입해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통증이 가장 심한 시기, 병이 악화되는 시기에 악화 요인들을 제거하고 염증과 통증을 줄여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 환자는 3주간의 치료 후 잠잘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은 없어지고 걷는 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4, 5, 6번에 이제 협착증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디스크도 이제 오신 거고. 그러면은 신경 차단술을 저분은 어디에다가 한 거예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부위에 하면은 증상이 다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분이시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부위에서도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병원에 내원하게 만든 급성 악화 요인은 4, 5분절의 디스크 파열로 인한 신경 압박이기 때문에 4, 5분절에 대한 디스크에 대해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니까 막 급하게 응급으로 병원을 가야 되는 건 아닐까요? 예.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 뇌졸중처럼 분단위를 다투는 응급질환은 아니지만 아주 드물게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할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마미증후군인데요.
마미라고 하는 건 우리 척추신경 끝부분이 여러 다발로 나뉘어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 모양이 마치 말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마미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이 심한 협착이나 디스크 때문에 신경 다발들이 한꺼번에 눌리면 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는데,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소변이나 대변 조절이 어려워지거나 앉았을 때 닿는 안장 부위의 감각이 둔해진다면 신경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받아야 신경 기능이 회복이 되고, 시간이 지체된다면 영구적인 대소변 장애나 성기능 장애, 다리의 근력 약화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미증후군처럼 응급 손상 증상이 있을 때, 두 번째는 다리 힘이 계속 빠지는 진행성 마비가 있을 때, 세 번째는 충분한 기간,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꾸준히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고 걷는 거리가 계속 짧아지거나 수면이 힘들 만큼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될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나이가 많으시거나 당뇨, 심장질환 같이 다른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자체의 위험 부담과 회복 기간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니까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진으로 병의 진행 단계를 보면 척추관 공간이 좁아진 정도와 신경 다발들이 뭉친 정도로 아래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4단계까지 진행된 환자도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처럼 통로가 보이지 않는 만큼 좁아져도 증상이 없다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4단계까지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비수술적인 치료로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영상 소견을 참고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받는 동안 근육과 체력을 잘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척추관 협착증이 비수술 치료에 실패해서 수술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 남아있는 근육량과 체력이 수술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근육의 변성을 볼 수 있는데, 까맣게 수분과 근섬유로 차있던 근육들이 유병기간이 길어지면서 지방으로 변성되어서 퇴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술적 치료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운동으로 근육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나중에 혹시 수술을 하시게 되더라도 치료 결과를 좋게 만드는 길입니다. 반대로 증상이 있는데도 아무런 치료나 관리 없이 오래 방치하시면 결국 걷는 게 힘들어지고 활동량이 줄면서 심장, 폐, 당 조절 등 전신 상태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근육과 균형 감각 손상이 진행되면 협착증이 어느 정도 회복되더라도 재활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하면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허리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실망하시는 부분인데요. 안타깝게도 통증에서 해방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수술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수술 부위를 포함한 주변 부위의 변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완치보다는 평생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 평생 관리의 핵심은 지금 내 허리가 어느 시기에 있는지에 따라 치료와 관리를 다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증상이 심한 급성기에는 통로를 열어주는 굴곡 운동, 예를 들어 누워서 무릎을 가슴으로 천천히 당기는 동작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동작이죠. 또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안정기에는 코어 안정화 운동과 실내 자전거로 허리를 안정시키고 체력을 키워서 재발을 막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디스크 공간이 주저앉아서 통로를 좁게 만드는 것을 막아줘야 하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신전이나 중립자세 운동을 더해서 디스크 높이와 허리 정렬을 지켜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운동들은 협착증 급성 악화기에 하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피해야 되는 동작이나 운동이 있을까요? 디스크와 협착증 모두 디스크가 주저앉는 것이 중요한 악화 요인이기 때문에 허리를 구부리고 높은 압력을 받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레그 프레스나 잘못된 자세로 하는 스쿼트는 허리를 숙인 상태로 높은 압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골프나 테니스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심하게 뒤트는 운동도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디스크와 반대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허리를 신전, 즉 뒤로 젖히는 자세로 동작을 하는 운동, 맥킨지 신전 운동이나 백 익스텐션 자세 등은 협착증 환자에게 통로를 좁게 만들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협착증은 평생 관리하는 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허리가 지금 어느 시기인지 본인이 알고 그에 맞게 관리하시면 충분히 편안하게 걷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증 정도와 걷는 거리를 기록하면서 환자분 본인의 상태를 인지하면서 지금 상태에 맞는 치료를 정확하게 알고 관리하는 것이 협착증 치료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의 이상, 그러니까 대변이나 소변이 원치 않은 타이밍에 나온다는 등의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미루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